자, 흙의 입도 시험, 흙의 이제 3장, 흙의 기본적 성질에서 이번 시간에는 흙의 입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흙의 입도라는 거는 잠깐 그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흙 입자가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흙 입자의 크기를 그 입자 크기의 입경, 즉 얘는 지금 크기가 몇 밀이고 이런 식으로 그 크기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해서 흙을 분류해요. 뭐 몇 밀리 이상짜리는 어떤 흙이고 몇 밀리 밑으로는 어떤 흙이고 이런 식으로 흙의 입도 크기에 따라서 흙을 분류하게 되는데, 자, 시험에 나오는 거 볼게요. 이거 스토크스 법칙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투명한 비커, 기다란 비커에다가 자갈을 떨어뜨려서, 또는 모래, 돌멩이를 떨어뜨려서 얘가 이 안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안으로 떨어질 때, 돌멩이가 떨어질 때 그 시간, 얼만큼 지나서 떨어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가라앉을 때 얼만큼 걸리는지, 그걸 바로 침강, 떨어지는 속도를 가지고 입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돌멩이가 크면 클수록 빨리 떨어질까요? 느리게 떨어질까요? 당연히 느리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돌멩이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빨리 떨어지는 것은 크기가 이 정도 되겠구나, 천천히 떨어지는 것은 크기가 이 정도 되겠구나 하는 시험이 바로 스토크스 법칙 침강 분석이다. 이거 문제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몇 밀리체를 기준으로 세립도라고 하고 조립도라고도 해요. 바로 0.075mm인데 이거 숫자 외워두세요. 자, 이건 무엇이냐면 0.075를 5보다, 이게 만약에 0.075다, 이거보다 크기가 작은 거는 다 이 안을 통과하겠죠. 그러면 0.075보다 작아서 거길 다 통과하게 되면은 세립도, 간을 세자를 써서 간은 흙을 세립토라 하고, 그 기준이 0.075mm고 0.075mm보다 커서 여길 통과하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걔는 조립토라고 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세립토와 조립토를 구분하는 체의 크기를 몇 밀리라고 할까요? 하면 몇 밀리예요? 0.075mm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자, 먼저 아까 여기 나왔죠? 돌멩이를 떨어뜨려서 입도 크기 알아내는 시험이 바로 스토크스 법칙 침강 분석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 여러분 책으로 152페이지에 24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토크스 법칙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스토크스 법칙에 의해서 흙의 입자 크기를 알아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침강 분석법이다. 어떻게? 돌멩이를 떨어뜨려서.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전 강의에서 나온 건데 한번 풀어볼까요? 까먹었는지 아니면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흙의 간극비 E를 알고 간극률 N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거 무조건 외우라 했죠? N은 1 플러스 2분의 곱하기 100이고, 반대로 간극비 E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100 마이너스 N분의 N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제 한번 잠깐 했었죠.
152페이지 36번 볼게요. 흙의 팽창성, 흙이 얼마나 부풀어 오르고 얼마나 수축하는지 팽창성을 알아보는 시험이 있는데 그거는 무슨 시험이다? 활성도 시험이고 크기는 어떻게 된다? 2 마이크로. 그래서 팽창성 2 마이크로, 활성도 이 세 가지 같이 외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152페이지에 37번 문제 볼게요. 흙의 삼상관계라고 했죠. 흙은 총 세 가지 상태를 나타낸다 했어요. 어떻게? 흙 알갱이만 있는 흙 입자, 그리고 흙 알갱이하고 알갱이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공극이라고 하고 거길 채우는 걸 뭐라 했어요? 공기, 물 이렇게. 자, 그래서 답원의 간극은 공기하고 물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상태를 물어보면 흙, 입자, 공기, 물 이렇게 세 가지고, 그래서 37번의 답은 답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이전 시간에 이전 강의에서 나왔었죠. 유동곡선, 이렇게 함수비 물의 비율을 다르게 물을 점점 늘려가면서 어떻게 된다? 낙하 횟수도 달라진다. 그래서 그려낸 그래프 유동곡선이라는 거 알아냈고, 액성 한 개 구할 때 함수비는 무조건 몇 회로 외우라 했어요? 25회.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풀어보고자 했던 거, 입도 분석할 때 아까 0.075mm체를 지나가면 작은 거기 때문에 미세하다 해서 걔를 무슨 흙이라고 했었다고요? 세립토라고 부르고, 지나가지 못하고 0.075보다 크면 무슨 토? 조립토라고 했어요. 그래서 0.075mm체로 세립토하고 조립토를 구분하는데 0.075mm체는 크기는 0.075고 번호 이름으로는 몇 번째라고 하냐면 200번째예요. 넘버 200.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페이지 157페이지에 47번. 흙을 분류할 때 먼저 채를 이용해서 뭐랑 뭐를 구분한다? 조립토랑 세립토를 나누는데 그때 사용되는 채는 무엇인가? 넘버 200채라 했고 200번째라고 했고 얘는 크기가 몇이다? 0.075mm다 라고 했습니다. 자, 49번 문제 또 나왔죠? 이거 어제 강의에서 봤던 거. 액성 한 개 시험을 통해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다? 유동곡선이다. 그래서 문제 49번의 유동곡선 나번이 되겠습니다. 50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간극률 n 계속 나오는 거. n이 40.47%고 이때 간극비 2는 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이 공식 외우라고 했었죠. 2는 100-n분의 n. 그래서 100 빼기 40.7. 근데 지금 책에 해설이 잘못 나왔어요. 40.47로 고치고 얘도 40.47로 고쳐서 0.68이 나온다. 이 공식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내용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흙의 크기에 따라서 흙을 구분하는데 아까 침강 시험 있었고 조립토랑 세립토를 구분하는 거 넘버 200채 걔의 크기는 0.075mm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로 나눠가지고 계속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그려내요. 입경, 가적, 곡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로축에 입자 지름이라고 되어 있죠. 지름이 0.001, 0.01, 0.1, 1.0 점점 흙의 입자 크기가 점점 커져요. 작았다가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이렇게. 이 입자들이 지나가는 통과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50% 지나갔다, 100%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143페이지에 이 3번 공식 꼭 외워두세요. 유효 입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골재들이 다 모여 있어요. 뭐 모래, 점토, 자갈 이런 식으로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10%만 통과를 한 거야. 10분의 1. 전체가 100이니까 10%만 통과했을 때 그때 흙 입자 지름을 뭐라고 한다? 유효 입경. 그래서 유효 입경 나오면 몇 퍼센트 외워야 돼요? 10%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보면은 D10은 10% 지나갔다는 거고 D60은 그럼 뭘까요? 전체 100% 중에 60%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D10하고 D60으로 구할 수 있는 거 균등계수. 자, 문제에서 균등계수하고 공률계수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 D10, D60 그리고 공률계수 구할 때는 D30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개는 다 문제에 주어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균등계수 구하는 공식은 이거 CU 이거고 공률계수 구하는 공식은 CG 이거다 라는 것만 암기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숫자는 문제에 주어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에 51번 문제를 보면 공률계수 CG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책에도 보니까 CG가 D10 곱하기 D60분의 D30의 제곱이죠. 그래서 10, 60, 30. 자, 풀면 공률계수 구하는 식이 여기 이렇게 문제 해설에 나와 있네요. D10 곱하기 D60분의 D30의 제곱. 자, 이 D10, D30, D60은 다 문제에 주어진다 했죠?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D10의 0.05 곱하기 D60은 0.15분의 D30이 몇? 0.1의 제곱 하면 답은 1.3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공률계수가 이거고 균등계수는 CU 이거예요. 여러분 꼭 공식 외워두세요. 이거랑 관련된 문제 또 하나 풀어볼게요. 151페이지 45번 문제 보면 이번에는 균등계수 CU하고 공률계수 CG를 둘 다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U의 공식은 D10분의 D60이고 공률계수 CG는 D10 곱하기 D60분의 D30제곱. 자, 그래서 먼저 균등계수 CU를 계산해보면 D10분의 D60, D10 0.05 분의 D60 0.15 계산기 계산하시면 3.0이 나오고 공률계수 CG는 D10 0.05 곱하기 D60 0.15 분의 몇? D30의 제곱. 그래서 1.08이 나왔다. 그래서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154페이지 34번 볼게요. 아까 여기서 유효 입경 물어보면 몇 퍼센트라고 무조건 10%다. 암기. 자, 그리고 이것도 31번 153페이지 31번도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의 비중을 얘기할 때는 몇 도에서 잰 값으로 하냐고 물어보면 비중은 몇 도예요? 15도예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서
자, 27번 한번 볼게요. 아까 이렇게 그려낸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하나 나오겠는데 여기 한번 143페이지에 4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 그래프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루어져야 어떻다? 작은 입자가 잘 골고루 섞여 있다. 그리고 입도 분포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완만한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문제 27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경 가적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급한 흙의 성질로 적당하지 않은 거. 매우 급하면 기울기가 급하면 좋은 거라 했어요? 안 좋은 거라 했어요? 안 좋은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밀도가 좋은 게 아니라 밀도는 나빠져요. 이거 문제 꼭 외우세요. 자, 계속해서 계산 문제 150페이지에 16번. 곡률 계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곡률 계수 CG는 어떻게 구한다고? D10 곱하기 D60분의 D30의 제곱. 여러분 책으로는 144페이지에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입해야 되는 값은 다 주어진다고 했죠. D10 0.31 대입하고 D60에 2.0 대입하고 D30에 1.4 제곱하면 3.16이다. 자, 1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이전 강의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S2, 세는 GS라고 풀라고 했죠. 그래서 함수비 오메가가 18%, 비중 GS가 2.65, 간극비 2는 0.7. 그러면 이걸 3개 알고 있으면 포화도 S를 구할 수 있는데 S를 구하기 위해서 간극비 2만 어떻게 해요? 넘겨줘야겠죠, 밑으로.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면 간극비 2에 0.7 대입하고 비중 GS 2.65, 함수비에 18% 대입하면 계산해 보면 68.14%가 나온다. 자, 그리고 페이지 149페이지에 14번 문제 볼게요. 연경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연경도라는 거는 이전 강의에서 나왔지만 함수비, 물의 상태에 따라서 흙의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물어본 거라 했어요. 그래서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액체에 가까워지고 물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고체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한계가 3가지 나온다 했죠. 액성 한계, 소성 한계, 수축 한계. 액성 한계는 소성 상태로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소성 상태에서는 최대예요, 최소예요? 가장 끝에 있으니까 최대. 반대로 액체 상태에서는 반대로 왼쪽에 있으니까 최소 함수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소성 한계예요. 오메가 P. 오메가 P는 방금 한 것처럼 보면 반고체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 최대. 그리고 소성 상태에서는 최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축 한계는 여기 제일 안쪽 끝에. 수축 한계는 이게 중요해요. 고체에서 반고체로 변하는 경계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14번. 수축 한계는 흙이 고체에서 반고체 이 사이로 넘어가는 경계라고 했죠. 그래서 나번은 맞고 액성 한계, 답번에 액성 한계는 소성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이에요. 지금 여기 끝에가 액성 한계죠. 액성 한계를 나타낼 때 소성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최소예요, 최대예요? 최대겠죠. 그래서 소성 상태에서 가장 큰 함수비를 말한다. 자, 그리고 라번의 소성 한계는 소성 한계 여기. 소성 한계는 반고체에서 봤을 때 어디예요?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연 상태의 모래 집안을 계속해서 다져요. 단단하게 다지다 보면 이 공급비 2가 이거 미니멈 최소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흙이 있고 흙 입자 사이의 공극이 최소가 됐다는 거예요. 거의 공극이 없고 흙끼리 잘 모여서 잘 붙어 있다. 최대로 잘 모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상대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흙이 빈 공간이 없이 꽉 차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요. 공급비가 최소니까 비어있는 공간이 없고 꽉꽉 차있어서 밀도가 높다. 그래서 밀도는 완전히 100이 됐다 해서 1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론 개념을 볼게요. 자, 흙을 분류하는 방법 아까 침강 떨어뜨려서 그 떨어지는 속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지만 그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표기를 해요. 이 흙은 어떤 흙이고 이 흙은 어떤 흙인지 표기를 하는데 그 방법을 통일 분류 방법이라 하고 누가 만들어내냐면 카사그란드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흙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문자 두 개를 써서 나타내요. 제1문자, 제2문자. 제1문자로는 흙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G는 그레이블 자갈, S는 샌드 모래, 실트, M 클레이. 우리 클레이 그 차르 들어봤죠? 그래서 그 점토할 때 클레이고 또 실트나 점토는 O. 그래서 1문자는 GSMCO 이렇게 GSMCO 이렇게 5가지고 2문자는 이 현재 흙의 상태가 어떤지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W는 웰의 약자로 이 자갈과 모래들이 잘 섞여 있다. 양호한 상태다 라는 거고 P는 푸어, 안 좋은, 불량한 상태다. 자, 그리고 두 가지가 많이 나와요. WP. 자, 그리고 L은 low, 압축성이 낮다. 그래서 액성한 게 오메가 L이 뭐 이하다? 50% 이하고 반대로 H는 압축성이 높아요. 그래서 액성한 게 오메가 L이 50보다 크다. 그래서 예를 들면 G, W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1문자랑 2문자를 섞어서 문자 그 흙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GW라 하면 자갈은 자갈인데 어떤 입도가 양호한 자갈. 그러면 SW 하면 뭐예요? 모래는 모래인데 입도가 양호한 모래. 그리고 반대로 SP 하면 뭐예요? 모래는 모래인데 지금 현재 섞여있는 상태가 푸어, 불량한 상태다라는 거고 자,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10번, 11번 문제예요. 통일분류법 누가 만들었다? 카사그란데가 만들었는데 지금 약자를 기호를 나타낼 거예요. 입도 분포가 어떤? 좋은 모래. 아까 모래는 뭐라 했죠? 샌드 S라 했고 입도 분포가 좋다. 양호하다 하면 W예요. 그래서 S랑 W를 써서 라번이 되겠습니다. 11번도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죠. 이 통일분류법 똑같은 통일분류법으로 분포가 양호한 거. 양호하다 하면 well. 양호한데 뭐라고? 모래. S. 그래서 S랑 W 따서 SW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관련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51페이지 19번 보면 통일분류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통일분류법 아까 가번 누가 만들었다? 카사그란데가 만들었다. 그래서 가번 맞고요. 흙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는 제1문자와 제2문자 두 가지 있다. 맞죠? 자, 그리고 조립토, 세립토, 유기질토 등으로 흙을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맞는데 라번 볼게요. 통일분류법은 지질학 판정에 쓰이는 게 아니라 통일분류법은 흙의 종류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력, 힘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사용한다?
흙의 종류를 구분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자, 152페이지 23번 문제 또 나왔어요. 통일분류법에서 입도 분포가 양호하다. 양호한 거 뭐? 왜? 양호한 뭐? 자갈. 자갈은 아까 기호로 뭐로 나타낸다 했죠? 그레이블, G로 나타낸다 했죠? 그래서 자갈의 G하고 양호하다 할 때 W를 합하면 GW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156페이지 42번 보겠습니다. 카사그란데가 고안한 흙의 통일분류법에서 사용되는 제1문자라고 해서 제1문자는 뭐를 나타낸다? 흙의 종류. 이게 자갈인지 모래인지 실트인지 점토인지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했어요? 자갈 G, 모래 S, 그리고 실트 M, 점토 C, O. 그래서 GSMCO, GSMCO 이렇게. 그래서 1문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 정답 4번이겠죠. 얘는 W, 입도 분포가 지금 좋다, 양호한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well의 약자로 얘는 2문자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57페이지 46번까지 볼게요. 통일분류법에 의해 그 흙이 CH로 나타냈다 하면 얘는 지금 뭐를 설명한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앞에가 1문자예요. 앞에가 1문자. 그럼 지금 얘는 앞에 1문자 보니까 C로 돼 있다. 보니까 C는 뭐라 했어요? 아까 점토라 했죠. 그럼 얘는 지금 점토구나. 그럼 점토가 아닌 실트라고 되어 있는 건 다 날려버리면 되겠다. 자, 그리고 뒤에 H가 이 문자인데 아까 H는 뭐라 했었다? H. 압축성이 높은 것으로 액성한계가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 높으니까 당연히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CH는 점토는 점토인데 어떤 점토? 액성한계예요. 수축한계가 아니고 액성한계가 50% 이상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통일분류법 이 문제는 많이 나오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장까지 마무리했고 부족한 개선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찍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